옛날 옛적 한국의 무주지역 깊은 산속에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전설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민호는 이 숲에 대해 들은 이야기에 자극받아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바람이 살랑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환상적인 아침이었다. 무주산을 향해 가는 동안 그는 실제로 숲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두려웠지만 궁금증이 더 컸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리기도 했으나 민호의 결심은 굳건했다. 숲에 들어서자 그는 즉시 압도되었습니다. 나무들이 높이 솟아있고 가지들이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그늘은 낮은 기온을 유지시켰다. 공기는 신선했고 바닥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작은 폭포에서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 장면이었다. 민호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걸어가던 민호는 갑자기 낯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곳에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부드럽고 음악 같은 소리가 들렸다. 궁금증이 또다시 그를 움직이게 했다. 소리를 따라가던 민호는 작은 풀잎에 무리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요정들을 발견했다. 요정들은 민호의 방문에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그를 맞았다. 그들은 민호에게 자신들의 축제에 참가하라고 초대했다. 요정들과의 시간은 민호에게 마법 같은 경험이었다. 그들과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민호는 숲이 지닌 차가운 신비와 따뜻한 생명의 조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요정들은 숲을 보호하고 인간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호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만으로 전해져 온 숲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약속하도록 요청했다. 민호가 숲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요정들은 그에게 반짝이는 작은 수정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 그 수정은 언제든지 숲과 연결될 수 있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숲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다. 물론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민호가 제공한 목걸이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하고 부드럽게 빛나는 요정의 마법 덕분에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말을 믿게 되었다. 민호는 그 후로도 종종 숲을 방문하며 요정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무주지역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무주의 신비로운 숲 저편으로의 여행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한국 양평 지역에는 화담숲이라는 특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숲이었죠. 화담숲에는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나무들과 드문드문 나타나는 희귀한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숲의 한가운데에는 원천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양평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는 시간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고 자연을 무척 사랑하는 마음씨 굳고선한 소녀였습니다. 소연은 어머니로부터 화담숲에 얽힌 전설에 대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직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원천의 연못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소연이 숲을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녘 따뜻한 햇살을 등에 업고 화담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에 발을 내딛자마자 새들이 환영이라도 하듯 아름다운 멜로디로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더욱 초록빛으로 반짝였고 소연은 숲속 깊숙한 곳으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그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찾은 것은 전설 속 연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위가 점점 환해지며 아름다운 빛깔의 야생화가 그녀를 둘러싼 채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앞에 맑고 잔잔한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원천의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은 마치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주변에는 무지 갯빛 물방울들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이 연못가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물속에서 한 마리의 작은 은백색 물고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에 놀란 그녀는 손을 뻗어 물고기를 부드럽게 손에 얹었습니다. 물고기는 소연에게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물고기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 이 땅에 큰 재앙이 발생했을 때 숲의 신들이 자신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 연못에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힘은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연못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의 선한 마음이 연못을 깨우고 물고기를 자신에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그 힘을 사용해 양평마을과 화담숲의 안정과 평화를 영원히 수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 놀라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매년 화담숲의 연못에서 열린다는 이 새로운 전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양평의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고 숲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며 정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담숲의 전설은 소연의 이야기와 함께 대대로 전해지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맑은 아이들이 원천의 연못을 찾아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곤 한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조그마한 지역인 증평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은 높고 오래된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마음이 맑은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해졌다. 정원 안에는 수백 년 동안 자라온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뽐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며 다양한 새들이 노래했다. 가을에는 단풍이 눈부시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여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증평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정원의 전설을 입에 올리며 정원 안에 사는 정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설에 따르면 정원에는 날개 달린 작은 요정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밤이 되면 별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정원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지켜보던 요정의 춤은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고, 정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와 근심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얻곤 했다. 이 신비로운 정원의 이야기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동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함께 모여 정원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종종 정원 탐험대를 만들어 마법의 정원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원을 찾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장소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녀인 은서는 꿈속에서 정원의 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꿈에서 그녀는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은은한 빛을 따라 걷다가 눈부신 꽃들이 피어있는 넓은 풀밭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은서는 작은 요정들과 친구가 되었고, 요정들은 그녀에게 정원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정원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평화와 희망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은서는 그날의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 신비한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차 은서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은서의 모험담은 증평의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 증평에서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은서의 경험은 증평 주민들에게 있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정원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서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증평의 고유한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이라는 곳은 지금과 같이 번영하기 전부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땅이었다. 그 중심에는 소양호라는 맑고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 호수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를 입에 담곤 했다. 소양호에는 수호자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수호자가 비늘이 빛나는 거대한 물고기 혹은 물의 정령이라고 믿었다. 호수 주변의 몇몇 노인들은 매년 봄이 되면 수호자가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며 춘천의 고요와 평화를 지켜준다고 전했다.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수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작은 행사를 열었다.
그들은 호숫가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로 기쁨을 표했다. 이는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전통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춘천에 가뭄이 찾아왔다. 맑고 푸르렀던 소양호의 수위가 점점 낮아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식수는 부족해졌고 농사도 크게 영향을 받아 마을은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은 수호자가 자신들에게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했다. 그때 마을의 젊은 청년인 이도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수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을 사람들은 이도희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명받아 그를 도왔다. 이도희는 정성스럽게 수호자를 위한 정갈한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모였다. 그들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아 노래를 불렀고 이도희는 호수 앞에서 수호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마을과 자연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원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은빛으로 빛나는 큰 물고기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수호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동시에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이 물고기는 이도희의 진심 어린 소원의 반응이라도 하듯 크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후 신비롭게도 마을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소양호는 차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수호자가 이도희와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감사해했다. 그리고 그해 봄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화목하게 열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단히 뭉쳤다. 이후로 춘천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고 소양호의 수호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춘천 사람들의 가슴에 전설로 자리잡았고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잔잔한 물결 속에서 수호자의 은빛 비늘을 상상하며 이 아름다운 전설을 떠올리곤 했다.